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 주요 상황 위주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님에 의하여 발의된 5개의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관한 특별 법안들과 관련하여 재난심리 지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의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 구제 지원,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 공원 조성과 같은 공동체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직후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하고 필요한 심리 지원 방안을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제공 과정입니다. 재난 발생 즉시에 재난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재난 피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재난 상황 및 피해자 심리 특성에 대한 정보,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원 부처의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별화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요구 평가. 재난 피해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동일한 재난의 피해자라도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재난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면서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 방식의 요구 평가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조력입니다. 재난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회복이나 피해 지원의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재난 피해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처 마련, 또 장례 절차, 복직 시기, 자녀 돌봄과 같은 이러한 재난이 삶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범위와 중요도가 큽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이 필요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복 과정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리 지원을 위한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지원입니다. 이 자조 모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재난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재난 피해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자조 모임의 성격을 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조 모임 자체가 똑같은 또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 지속적인 자조 모임의 참여가 재난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시를 하셨고 앞서 함승희 교수님께서 이 법안이 특별 법안에 규정되어도 이 지원 관련된 사항이 특별 법안에 규정되어도 무방한지,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앞서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런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뉴질랜드나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어떤 다양한 재난에 대한 피해 유가족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하나의 합의된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 범위와 지원 기간의 제시입니다.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법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난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와 그 유가족과 함께 이
전체 긴급 구조나 수습에 참여했던 분들도 트라우마 관점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또한 저희가 이걸 간접 트라우마 노출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간접 트라우마와 직접 트라우마의 노출의 정도나 영향의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심리 상담이나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방 및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 이 준비 과정에서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 또 그걸 시기별로 재난 발생 직후 한 달 정도 이후, 몇 달 이후로 이런 시기적 단계도 구분하고, 또 생존자를 또는 유가족을 세분화해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반응과 증상을 기술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난 이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은 매우 학술적인 정보들이고 또는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어서, 이런 심리교육 정보들이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반응을 일관되고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들을 훨씬 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 상담사들의 전문가 조언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재발 방지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진술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재난 관리와 대응에서 국가 중심의 지원 체계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여러 선진국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가는 이유는, 정부 주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통한 피해 지원이 실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낮고, 그 이유가 피해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고려해야 될 해외의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재난들을 경험하고 그 재난을 통해서 뭔가 구축된 그 시스템도 저희가 한번 참조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는 그런 모델의 우수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가져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저희 사회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대한 회복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와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연구에서 재난과 관련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안에도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 등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 지원과 같은 지원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를 해보면, 재난의 부정적 효과는 재난 직후보다는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를 들어 3년, 5년, 심지어 10년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SD나 우울 이외에도 이런 심적 문제나 정신의학적 문제 이외에도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 실직이나 가족 직장 적응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폭력이나 아동학대, 알코올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미 이런 재난들을 많이 극복한 나라에서 마음 케어 센터에서 기능들을 보면,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매우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서 장기 추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기 연구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기능, 예를 들면 가족 문제 또는 부부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또는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이나 또는 중독이나 알코올 문제들을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런 어떤,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